송은수 황재경의 판도라 박스. 네. 비판과 풍자를 빙자한 일방적 편파 방송 네. 판도라 박스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통장님. 네, 어서 오십시오, 반장님. 네. 자, 오늘은 익산시의회와 관련돼서 작심 발언을 저희가 쏟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서두에 우리 작심 발언 쏟아낸다. 이리 선전포고하고 시작합니다. 익산시의회가 얼마 전에 그 조례를 하나 통과를 시켰어요. 근데 유현 소지가 다분하고 함량 미달인 의원들이 저지른 행태에 대해서 시민 고발 차원에서 오늘은 말씀을 나눠보겠다는 취지로 오늘 진행할 거고요. 뭐냐면 익산시 언론조례거든요. 언론조례인데 이 언론조례를 지금 2016년도 말에 맨 처음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지금까지 오면서 몇 차례예요? 개정 10차례입니다. 예? 1년에 2번씩. 예, 10차례. 개정안은 올렸다가 부결되고 또 가결되고 수정 가결되고 연병을 다 하더라고요. 연병을 딱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가 해서 가결된 것만 5건이더라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누더기 조례를 만들어놨다. 누더기 아니라 걸레조례라고 그래. 걸레조례. 나 걸레됐어. 걸레됐어. 근데 지금 이게 보면은 이 행태가 너무 악의적이다. 뭐냐면 이 소문 주머니에다가 손 넣고 다녀요. 이렇게 다니다가 주물딱 그래요. 마음에 안 드네? 그럼 툭 던져. 가지고 툭 던져갖고 여기다가 제재를 해. 예? 마음에 안 들고 또 기분 나쁘고 하면은 조례 만들어요. 강화해. 예? 그랬다가 내가 또 꼬리 살랑살랑 거리고 좀 이쁜 짓 하잖아요. 완화시켜주네. 완화시켜줘. 야,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이거는 유연 소지가 많은데 이거는 심판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머니 속에 손 넣고 주물딱 거리는 조례라 그래가지고 일명 제가 이름을 졌습니다. 조물딱 조례. 조물딱 조례라고 이름을 졌어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팀장님? 뭐 본인들 입맛에 따라 기분에 따라 강화했다가 완화해주고 완화했다가 강화하고 그렇게 장난감 조례예요, 말하자면. 지들 마음대로 갖고 놀다가 언젠가는 버리지는 않을 거야. 이게 요긴하게 쓰거든.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왜 만들어졌는지 그런 사람 그 취지가 있어요. 취지가 맨 처음에 이제 만들 때는 이게 이제 익산시에 언론사가 난립을 하고 그리고 또 기자들의 그 자질도 어느 정도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고자 그 진입 그 장벽을 조금 높여가지고 어느 정도 좀 유지하다가 이걸 완화시켜주자 뭐 이런 취지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공정하게 언론 환경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취지가 있었는데,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게 2015년부터 이제 얘기가 돌아요. 가지고 11명이 여기에 참여를 하거든요. 가지고 이게 언론조례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걸 다시 바꾸는 것도 뭐냐면 지들이 바꿔놓고 지들이 또 바꾸네. 만들어놨다가 지들이 바꿔. 이게 얼마만큼 생각 없이 만드는가, 장난으로 만드는 정말로 장난감 조례라는 게 맞다는 것이지. 다른 조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느냐, 이것은 정말로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전에 또 한 번 있었어요. 송호진 정의당 의원입니다. 정의당 송호진 의원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그분 좋아만 하세요. 일명 관광버스 조례안이라고 그게 있거든요. 시의원들이 관광버스를 대절을 해요.
그래가지고 강원도 설악산으로 이렇게 연수를 갔지. 외유성 연수입니다. 외유성 단체 연수를 갔다가 오는 과정에서 서명을 받아 버스 안에서. 버스 안에서 가족이 통과를 시키는데 그때 송호진 의원이 이 개정안을 이렇게 올렸을 거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 그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어디 갔냐? 여기네. 송호진 의원이 그때 개정안을 올렸을 때 정정보도 한 번 딱 걸리잖아요. 언론중재위에서 정정보도 결정이 나면은 5년 동안 맨 처음에 아예 그 개정안이 5년 동안 홍보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벌금형이 나오잖아요. 벌금형 이상 나오면 10년. 그리고 금품 수수 등의 금고 이상으로 확정이 되면 20년 동안 자그마치 20년 동안 광고비를 못 주게 이렇게 개정안을 올려요. 송호진 이게 유대한 송호진 의원이. 나 이거 오늘 벌칙 조항이 이런 것은 내 개인적으로 우리 송호진 의원님을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이것은 너무 개인적 감정이고 아니 봐보세요. 무슨 즉석 제품처럼 했다. 그렇게 참 안타깝네.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게 뭐냐면 의회에서 이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갔는데 가결된 거는 정정보도 한 번만 걸리면 한 번. 그때 3번이었거든요. 한 번으로 확 줄더라고. 한 1년에 한 번 정정보도 나오면 1년 동안 이제 홍보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벌금형은 3년, 금품 수수 등의 금고 이상이 나오면 5년으로 이렇게 확정해가지고 통과를 시켜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나 진짜 정의당 진짜 요즘에 왜 이렇게 헛발질하는가 모르겠어. 예? 내가 봐서는 이거 요즘에 그잖아요. 정의당 그 대표 예? 성추행 사건? 김종철이 야 멋져. 예? 놈들 하는 건 다 따라서더라고. 정의당이 내가 봐서는 해체 수준이다 이제는. 예? 해체를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언론조례를 원래 만들려고 했을 때는 이 제한 제재나 벌칙 조항을 강화하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익산시 지역 내에 그 열악한 언론사들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느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만드는 부분도 있고 너무나 이게 나쁜 뜻으로만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그 애청자 여러분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더 재밌는 거는 있어요. 이번 그 언론 악법에 대해서 개정안을 올린 의원이 그 말 많고 탈 많은 이명택 의원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 이렇게 헛발질하다가 어떻게 한번 주워 걸리는 걸 모르겠지만은 이런 그 언론 악법을 개정안을 올려서 그 기획 행정위 의원들의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서 본회의를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건 잘했어요. 뭐냐면 언론 정정보도 있거든요. 한 번만 가면 그냥 아웃됐는데 이거를 2번으로 조금 완화시켜줬어요. 퍽이나 인심 썼어. 예? 퍽이나. 예. 그거 하고 뭐 SNS 통해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뭐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은 이거를 3년간 홍보비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다가 SNS는 왜 넣었어? 예? 지난번에 넣었잖아요. 이제 이번에 뭐 빼졌긴 했지만 이게 누락이 됐어. 이번에 빼졌어요. 이거를 참 정말 SNS로 인해 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명예훼손 고발해. 그러면 그걸로 해 가지고 홍보비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추잡스럽고 더러워서 진짜. 야 이거는 심판이 한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있잖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소급 적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문제점이잖아요. 어느 그 법이든 간에 헌법에 있어가지고 불합치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으면 소급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 간통죄 있잖아. 이것도 부분으로 해서 15년 전까지만 해서 소급을 한 거예요. 왜냐? 이게 계속 올라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 벌칙 조항은 소급을 해서 한다라는 그 조례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법인데 소급한다고 하면
축사, 태양광, 악취 이런 기준, 네. 과태료 낸 거 이런 것도 소급을 해가지고 오면 그 돈 다 돌려줘야 돼. 그러니까 맞아요. 왜 유독 이것만 네. 언론이 조례 이것만 가지고 장난질을 치느냐. 그리고 특정 언론사를 염두에 든 것도 좋지만 그 특정 언론사를 더 주고 안 주고는 우리도 관여를 안 해. 근데 이 언론 조례는 그 시의원 나리님들이 누구보다도 조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되는데 또다시 이런 즉흥적으로 해서 소급 적용을 했다라는 전례, 그렇죠. 전례를 만들었다는 벌칙에 대해서 그것도 그러니까 소급이라는 거거든요. 예? 이 법을 만들면서 예? 소급해가지고 말하자면 예전에 그 범죄를 저질렀어. 범죄를 저하고 형을 확정됐거든요. 예, 이걸 완화시켜주는 이걸 만들었잖아요. 소급 적용이야. 너 이제 그 형 살았으니까 나와. 나오고 그만 살아. 예, 면책을 주는 거예요. 예. 이런 적이 어디가 있어? 그러면은 거꾸로 이 소급 적용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다음에 또 개정안이 올라가지고 소급 적용한다는 항목을 빼. 예. 그러면은 원래 있는 제목을 또 구문해서 깜빡 넣어야 돼. 그잖아요. 그렇지. 그잖아. 너 아직 덜 살았네? 다시 가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개자증 나 욕 나올라 그러네. 아니 네? 스스로 어떻게 사면까지 해주는 그런 그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잖아요. 익산에 살면서 익산 시민으로 살면서 부당하다, 예? 불합리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을 일단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했다가 시의회 홈페이지 가면은 개인 의원별 전화번호가 나와 있거든요. 무작위로 전화를 해가지고 왜 여기는 해주고 어를 안 해주나? 예? 소급 적용해가지고 조례 통과시켜줘라. 요구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또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하면은 안 되고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이라는 것이 항상 담보돼야 되는 게 조례고 또 법이고 벌칙 조항이고 뭐 이런 건데 이런 부분을 스스로 의원들 몇 사람이 이걸 우물딱주물딱 해가지고 했다는 거 이게 참 이거 보면은 슬픈 현실이죠 이게. 이거는 그 초헌법적인 발상이다. 예? 예, 법 위에 시의원들이 있어요. 얘가 봐서는 예? 이 발상 자체가. 그래서 이명택 의원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대표 발의했으니까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이런 그 상상도 못하는 소급 적용이라는 이 조항을 넣어가지고 예? 기존에 있는 언론사 특정 언론사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면책권을 이렇게 줬냐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기존에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이게 한 번 이렇게 소급한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못된 것만 배워서 그 지원이잖아, 지원. 예? 지원하는 예? 거다고 예? 벌칙 조항하고는 틀리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어떤 특정 언론사를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은 사람들이 상상에 맡기되 이 조례를 한번 만들면 선포일로부터 공포일로부터 해야지 그 전에 있는 것까지 야 이거 다 해가지고 바꿔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안 된다. 그러면 기업 지원 조례뿐만 아니고 모든 조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 축사 같은 경우에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하고 악취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다 바꾸고 소급해서 아까 그 축사 관련된 그 거리 규정을 두거든요. 가지고 축사를 짓는데 만약 이렇게 말들이 많아요. 너무 강경하다. 그러면 축산농가 다 죽으라는 거냐 말들 많거든요. 그럼 축산농가들 다 조례 개정 요구하고 소급 적용해 받아서 완화시켜 줘야 돼. 그리고 또 어디냐 태양광이죠. 태양광. 그 태양광이가 또 생각나네. 또 생각나네. 또 김수웅은 또 생각나네. 예? 김수웅은 태양광 쪼개기. 예?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축사 같은 경우에도 소급을 반대로 했을 경우 자 100m 했었는데 100m 했었는데 80m가 아니라 200m라고 해가지고 그럼 100m짜리 허가 받은 사람도 야 200m니까 아니 저만 80m 줄여가지고 80m니까 너 안 돼. 과거에 허가를 해줬는데 소급해가지고 안 돼.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내가 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될 소지가 그 정도로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언론조례 이 부분이 잘못 이용이 되면 환경이나 악취, 축사, 태양광 뭐 이런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못 악용이 될 소지가 굉장히 많다. 그럼요. 이 선례가 이게 남는다. 익산시의회에서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선례를 만들었다. 예? 예. 야, 정말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민들이 표로서 심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좀 힘을 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그 이름 거론하기가 조금 그렇긴 한데 거론하겠습니다. 누구? 박종대 의원. 이번에 그 언론조례 개정과 관련돼 가지고 박종대 의원하고 이명택 의원이 목소리를 많이 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급 적용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박종대 의원님 말 소급 적용이 있었다는 거를 몰랐대. 대단하더만. 예? 아니 이거는 그 직원들도 의회에 그 직원들도 근데 일부 몰랐더라고. 간담회에서 이 내용이 있었어. 거론이 그래요? 됐어요.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면서 이제 하도 얘기가 많으니까 의견들 다 내놔봐라. 가지고 여기다 이제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해가지고 했던 것이 오늘 이번에 통과된 작품이에요. 아 그러면은 그 김태열 그 의원이 이거 소급 적용은 법률적으로도 안 되니까 그렇죠. 이것은 하지 말고 다시내 기준 완화되는 것은 선포일 공포일로부터 시작을 하자. 그걸 누차례 얘기했다는 게 그 얘기였었는데. 그렇죠. 근데 이게 그 부분이 그 적용이 된지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죠. 됐다는 얘기네. 그리고 사실 이 익산시 의원들이 언론 조례를 가지고 이렇게 주물딱주물딱 걸리는 것 자체가 사실 쪽팔려. 시의원들이 바라보는 언론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언론에 대해서 얼만큼 이렇게 우습게 보고 가짜게 봤으면은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는 이단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다. 나 분해가지고. 그잖아요. 다음에 나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시원 나야 되겠다. 이런 그냥 싹 쓸어버려야 되겠구나 진짜. 이런 생각이 확 엎어버려. 확 나오려고 여기까지. 근데 참았습니다. 참았는데 진짜 진짜 익산시의회 의원들 진짜 각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죽하면 이렇게 방송에 나와가지고 떠들겠어요. 그 의원님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돌아버리면 돌아버려. 이런 의원들이 익산시 의회를 책임지고 있고 뭐 집행부를 견제를 한다고? 참 진짜 짬짬이는 아니면 모르겠네. 근데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조례 만들려고 하는 시간에 익산시를 위해서 좀 더 넓게 보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게 지난해 12월 9일 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이 제가 봐서는 주민조례 발언법이거든요. 주민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 개정, 폐지까지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의회를 통과하는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치.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여기서 요구를 한다는데 해줘야지. 다 해줘야 돼. 이거 소급 적용도 해주고. 저는 그래서 이 대목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괜히 거품 물었네. 쓸데없는 걸로. 좀 이따 그러니까 소고기 먹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오늘 존대하지. 성토만 하다가 말은 그렇지. 성토. 배고파 죽겠네. 쓸데없이 이런 시의원들 때문에 이렇게 배고파야 되겠냐고. 비싼 밥 먹고.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익산시의 청소 행정에 대한 어두운 그림자, 그렇습니다. 음습합니다. 그런 어두운 그림자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만 줄이고요. 네.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죠. 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